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진정한 내면의 부와 성공을 거머쥐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을 쫓는 이유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그 성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엮은 초역 부처의 말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흘려보내면 그만이고, 칭찬을 받더라도 그것에 도취되어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자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소중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헐뜯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기 때문일 뿐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잡는 뱃사공처럼 주변의 평판이라는 거센 바람에 휘말리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삶은 결국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흔히 겪는 감정의 소모를 지적합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비판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흔들린다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관점일 뿐 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둘째, 분노는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타인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즉시 표출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기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정의 폭발은 찰나의 시원함을 줄지 모르나 그 뒤에 남는 것은 파괴된 인간관계와 피폐해진 자신의 정신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가 당신의 이성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인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품격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이 분노입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대개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훈련입니다. 셋째,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을 묶여 현재를 망치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겨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여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발자국들이 모여 비로소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곱씹는 것은 이미 마른 우물에서 물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이며,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허공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이 시간만이 당신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에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의 두려움이 설렘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생산성을 갉아먹습니다. 불을 일구는 사람들은 현재의 1분 1초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지 고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습관이 성취를 만듭니다. 넷째,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워질 때 비로소 새로운 폭과 기회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 난 항아리와 같아서 결국 당신을 끝없는 결핍의 굴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내 손안에 이미 가득한 행복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지나친 탐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 투자를 부추깁니다. 현재의 성과에 감사하면서도 냉철한 절제력을 유지할 때 자산은 안전하게 증식됩니다. 비움이 곧 채움의 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신을 뽐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높여 타인을 깔보지 않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진정한 실력자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 오히려 주변의 신뢰를 얻습니다. 오만함은 성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며 겸손함은 끝없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타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낮은 마음을 유지할 때 당신의 그릇은 끝없이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멈추고 보이지 않는 적들이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높은 산은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시작되듯 원대한 성공을 꿈꿀수록 마음의 자세는 더욱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력하여 굳이 밖으로 과시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공의 궤도에 올랐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자만심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유능한 인재를 내 곁에 머물게 하고 보이지 않던 위기 징후를 읽게 해줍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이 바다를 이루듯 겸손은 대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섯째, 악한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남을 헐뜯거나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1인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타인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은 결국 나에게 더 큰 축복과 행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임을 명심하십시오. 독이 담긴 말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입안을 태우고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어둠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이 당신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이해를, 조롱보다는 칭찬을 택하는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고귀한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네트워킹과 인간관계가 자산인 시대의 언어의 품격은 곧 자신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기적 같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일곱째,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각자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남의 정원에 핀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마음의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데 전념하십시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가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성취를 잣대로 삼아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스스로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당신이라는 꽃이 만개할 시기도 우주의 섭리에 따라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본질적인 향기를 완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성공 직전의 단계에서 흔히 겪는 유혹이 남과의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타인의 삶은 편집된 단면일 뿐입니다. 나만의 레이스에 집중하는 토끼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음이 가득한 외부 세계에만 귀를 기울이면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얻은 통찰은 세상 그 어떤 정보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음의 평온 속에서 비로소 올바른 판단과 창의적인 영감이 솟아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라 정신없이 휘둘리는 삶은 방향을 잃은 조각배와 같이 위태롭고 공허할 뿐입니다. 정적 속에 머물 때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의 실마리가 보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그려집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나 우주의 지혜와 소통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전략적인 사고는 정적 속에서 나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멈춰서 방향을 점검하는 고요한 시간이 부의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아홉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깊어지듯 고통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경험은 장차 당신이 거머쥘 큰 성공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스승으로 삼는 자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안함만을 쫓는 삶은 근육이 퇴화하듯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마주한 벽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넘고 싶어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의지가 형성됩니다. 실패와 역경은 성공이라는 건물 아래에 박히는 말뚝과 같습니다.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마인드셋이 0.1%의 부자를 만듭니다. 열째,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풍요의 순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베풀기 위해 펼친 손에는 우주의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고 보탬이 되려 할 때 나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큰 소원을 세우고 행할 때 당신의 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날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쌓은 부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흩어지지만 타인과 함께 나누는 부는 거대한 숲처럼 견고하고 울창해집니다. 내가 타인에게 베푼 선의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은혜가 되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느냐로 결정됩니다. 진정한 부의 완성은 공헌에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치를 나누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며 이것이 실천될 때 돈은 결과물로서 따라옵니다. 이제 이 위대한 가르침들을 우리 삶에 녹여내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10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성공 직전 채널만의 색다른 관점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첫째, 결핍의 재정의를 통한 동력 확보입니다. 부족함을 불평하는 대신 그 결핍을 내가 정복해야 할 시장의 수요로 바라보십시오. 내 배고픔이 타인의 배고픔을 해결할 아이디어로 연결될 때 돈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둘째, 불편한 진실 직면하기 훈련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내가 타인에게 가졌던 질투나 오만함을 솔직하게 일기에 적으십시오.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는 순간 그 감정들은 에너지를 잃고 생산적인 의지로 변환됩니다. 셋째, 고요한 부의 공간 구축입니다.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이나 카페의 특정 자리를 나만의 전략 기지로 삼으십시오. 그곳에서는 오직 부의 확장과 내면의 성장만을 생각하며 외부의 모든 알림을 차단하고 뇌의 주파수를 성공에 맞추십시오. 넷째, 타인의 비난을 마케팅 원료로 삼기입니다. 나를 향한 공격적인 댓글이나 비판 속에서 대중이 느끼는 불편함과 욕망을 읽어내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의 보완점으로 활용하는 냉철함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선제적 감사 나눔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며 그 성공으로 인해 도움을 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십시오. 나눔의 대상을 미리 정해둘 때 잠재의식은 그 부를 담을 그릇을 급격히 확장합니다. 여섯째, 언어의 다이어트 실천입니다. 부정적인 형용사와 부사를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감정이 섞인 수식어를 걷어내고 사실과 긍정적 비전만을 말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압도적인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일곱째, 육체적 고통을 통한 정신의 각성입니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면 가장 힘든 고강도 운동을 선택해 한계까지 밀어붙이십시오.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은 부처의 가르침 중 인내와 수용을 가장 빠르게 몸속 깨닫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여덟째, 타인의 성공을 내 자산으로 치환하기입니다. 경쟁자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 그가 성공한 원인 3가지를 분석해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레포트를 써보십시오. 타인의 성취는 나를 위한 무료 컨설팅 자료가 됩니다. 아홉째, 소유물의 미니멀화를 통한 의사결정력 강화입니다.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물건에 깃든 집착을 끊어내십시오. 환경이 단순해질수록 뇌는 복잡한 비즈니스 결정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게 됩니다. 열째, 매일 아침 죽음과 대면하기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자문하십시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 서면 사소한 걱정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성공을 향한 폭발적인 실행력이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 부처의 말은 수천 년 전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의 가장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심리 전략이자 생존 법칙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지혜와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신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상상 이상의 성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을 성공 직전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